안녕하십니까, 박스돌파입니다. 5월 18일 오후 7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살펴볼 종목은요, 삼양식품이 상한가 같지 않습니까? 점상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점상 한 방 더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한 방 더 3일째부터 이래 흘러내릴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쭉 흘러내릴 겁니다. 롯데 치성을 한번 볼게요. 롯데 제가는 안 보이더라고요. 롯데 칠성이 어떻게 갔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겁니다. 이런 옵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요번에 음식료들이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거요. 삼양식품은 이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벌리지 않습니까? 벌리고 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삼양식품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뭐가 올라가냐면 삼성전자가 갑니다.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3번, 4번 타자가 누구냐면요. 3번 타자가 SK 하이닉스입니다. 4번 타자가 삼성전자고요. 5번 타자가 현대차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올림픽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이승엽이가 있었습니다. 이승엽이가 홈런인데 월드컵이거든요. 베이징 올림픽 할 때 4번 타자로 나왔거든요. 굉장히 그때 타율이 안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2008년도네요. 우리나라의 그때 금융위기 비슷한 때 아닙니까? 그 4번 타자로 나왔습니다. 4번 타자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아마 타율이 1할 때인가 그거밖에 안 됐을 겁니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올림픽 타율. 타율이 저는 1할 때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올림픽 할 때 이 사람이 아마 MVP인가 거의 급수가 그럴 겁니다. 그때요. 타율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타율이 안 좋지만 극적으로 이 사람이 그때 참 팔에 홈런을 치가지고 한일전에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때요. 굉장히 그때 화두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요. 저도 그때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2008년도에 그때 홈런 치지 않습니까? 홈런요. 팔에 완전히 치고 있는데 완전히 홈런 쳐가지고 역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올림픽 할 때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곧 나갑니다. 나가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가는 이런 변동성을 가집니다. 보십시오. 자, 주식이 항상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요. 이런 자리, 200선, 자, 200선, 이런 자리가 참 좋은 자리거든요. 이 급등하기 전에 보십시오. 자, 1인 자리가 나오네요.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200선을 확 깨버리네요. 와. 엄청난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깨가 이래 가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이 모습을 할 겁니다. 이 모습을 해야만이, 자, 이런 차트가 나오거든요. 자, 대만이 보십시오. 대만이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초기화시켜 보겠습니다. 대만을요. 자, 대만이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시는 사실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시가. 대만은 여기가 있고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안 가기 때문에 이 모양이거든요. 지금 6개월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갖다가 1억 2천만 주를 순매수해 놨습니다. 엄청나게 매수해 놨죠. 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1억 2천만 주를 매집을 해놨는데 주가를 안 올릴까요? 비행기가 가기 위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 하이닉스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만 간대 가지고 비행기가요, 양날개가 있는데 이 비행기가 갈 수 있을까요? 결코 우리나라 지수가
예, 이 3,400포인트만 있지 않습니까? 3,400포인트를 넘기기 위해서는요, 1등 공신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지 않고서는 지수가 3,000포인트라든지 4,000포인트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급 구조에 인해 가지고요. 그러고요, 우리나라가 예, 그 다음에 부동산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요. 우리나라 부동산 위치를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볼게요. 예, OECD 38개국이 있습니다. OECD 주급이 순위 한번 볼게요. 주급이 순위가 우리나라가 코스타리카보다도 못하고요. 가장 순위가 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야, 이거를 보면 안 되네요. OECD 국가 순위를 보면요. 요 있네요. 자, OECD 주거비가 제일 싸다. 이거 보십시오. 예, 한국이 주거비가 가장 쌉니다. 보십시오. 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소득 대비 주거비가 14%밖에 안 됩니다. 가장 쌉니다. 영국은 주거비가 있지 않습니까? 월세를 내기 위해서는 직장을 4군데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고 예, 룩셈부르크라든지 그런 데서 비행기로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집값이 비쌉니다. 예, 일본 동경도 지금요, 중심지가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예, 보자고요. 주거비가 가장 쌉니다. 대한민국은요. 한국이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예, 주거비가 가장 저렴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예, 여기에 OECD 42개국이 또 해놨네요. 또 몇 개국이 늘었는가 봐요. 한국의 42개 국가 중에서 일어났네요. OECD 더 나은 사람을 지수를 소개한 한국 주거비 항목에서 42개국이네요. 저 38개국인 줄 알았는데 좀 더 늘었는가 봐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굉장히 저렴합니다. 주거비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 주거비가 저렴합니다. 예, 지금은 우리나라가 주거비가 지금 현재 전세하고 월세가 있지 않습니까? 월세하고 전세 비율이 예, 임대차에서 50대 50으로 거의 평형을 이뤘습니다. 그러고요, 서울은 52주대 전세 가격이 폭등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부산은 6주째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집값은 지금 아마 서울은 아마 6개월인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파릅니다. 그리고 임대차 입법을 갖다가 지금 썼지 않습니까? 그럼 4년이지 않습니까? 또 4년을 또 써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전세를 5억에 주다 칩시다. 그럼 이 맛집 때도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5억에 시작할까요? 5억에 시작할까요? 아닙니다. 4년치 가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 20년도에 5억이 28년도에 5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최소 8억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비가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러고 앞으로 다주택자들을 없애버리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없앤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보면요. 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칩시다. 예, 여기. 자, 여기가 원밸리를 들고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만약에, 해운대 집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해운대. 자, 원밸리 가지고 있고, 여기에요, 광안리에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최고 좋은, 만약에 LCT 들고 있다 칩시다. LCT, 원밸리 들고 있다 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시골에 있는 집을 하나 들고 있다 칩시다. 변두리에요. 만약에 대전에 있는 집을 들고 있다 칩시다. 대전에요. 클럽 아파트를 들고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었습니다. 원밸리하고요. 만약에, 1주택자들만 집을 가지라 해버리면 이걸 가지잖아요. 원밸리만 가지잖아요. 이 다 팔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2주택자들 집을 가지라면 뭐겠습니까? 클로바를 팔아야 됩니다. 클로바를요. 대전에 있는 클로바를.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 원밸리만 다 필요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죽으라 말입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에 영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없는데 거의 변두리의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반송의 집을, 반송보다는 좀 그렇네요. 좀 서면의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서면의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운대 LCT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집을 갖다가 한 채만 가지면 종부세를 안 낸다. 그러면 뭘 팔겠습니까? 자, 이거부터 파는데 두 채를 가지고 하다면 이제 요거와 요거 A, B, C가 있으면 B, C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집을 한 채 가져가면 요 LCT만 가져갑니다. 나머지 다 팔아버립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 동네들은 다 썰름화가 돼버립니다. 예, 그러고 또 만약에 집 한 채만 가지라 이러면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없어지면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 전세가요 앞으로 대폭등이 나옵니다. 전세 가격이요. 전세라든지 월세가요. 그걸 갖다가 다 알 건데 저 정도도 아는데 왜 정치인들은 모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예,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반드시 주는 시대가 옵니다. 예,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자, 볼까요? 다주택자들이 혜택 주는 데가 튀르키예가 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가 어딥니까? 저기가, 튀르키예입니까? 거기가 옛날에 다주택자들이 혜택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혜택. 미국도 혜택을 주거든요. 엄청나게 혜택을 줍니다. 우리나라만 좀 안 주거든요. 예, 우리나라만 안 줍니다. 예, 지금요, 안 오는데요. 터키죠, 터키. 다주택 혜택 주는 나라, 터키. 터키가 아마 다주택자들 혜택을 주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은요, 예, 다주택자들한테 정부에서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지금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없으면요, 앞으로 전세가 대폭등이 나오거든요. 예, 이 다주택 혜택 줍니다. 이 터키라는 나라는요, 앞으로 이 보십시오. 다주택자들이 많을수록 집값이 안정된다. 결론을 믿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터키가 이 보십시다.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나오네요. 예, 다주택자들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예, 부의 본능이 나오는 책입니다. 이 터키가 얘다. 터키는 나라는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세제 혜택을 준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주택가 되려고 하니까 경쟁적으로 월세집이 늘어나서 집값과 월세가 많이 안정되어 국민들은 집값이 싼 데서 세를 얻을 수 있다. 이 보십시오.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다주택자들의 옥세를 재는 규제는 장기적으로 전월세 공급을 줄이고 집값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 이 완전 거짓말쟁이거든요. 예, 정부는 아주 보십시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예,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예, 아마 노예의 길을 걸을 겁니다. 예, 이 튀르키예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이 증명됐거든요. 앞으로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없어지면요, 정부가 어떻게 되냐면요, 다주택자들이 없으면 집값이 대폭등이 납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요, LH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LH는 지금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적자.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거의 한전 수준일 겁니다. 한전 수준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갖다가 LH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요. LH가 임대주택 공급할까요? LH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 원합니다. 예, 주택 지금 보면요.
사전 청약 제도도 없애거든요. 거의 보십시다. LH 한번 볼까요? 이게 언제 건지 모르겠네요. 거의 행부주택이라, 이 보십시오. 매입주택밖에 안 되거든요. 매입인데 거의 안 놉니다. 이 보십시다. 거의 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이제 부산 같은 데도 거의 안 지을 겁니다. 예, 부산 광역시도 하나 있네요. 영구 임대, 보십시오. 앞으로는요, 이 집을 많이 안 짓습니다. 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같은 데라든지, 부산에 한두 군데나 지을까, 이제는 거의 못 짓습니다. 지고, 임대주택 지으면 질수록 손실을 입을 건데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정부 정책을 다주택자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취득세 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정부 야당이 지금 현재 완전히 인기 영합 정책을 쓰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일본화가 되거든요. 일본화가 지금 어찌 됐습니까? 전부 다 보수가 지금 다 잡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요, 일본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부 다 우경화가 됩니다. 그 우파가 잡는 나라가 됩니다. 우파가요. 좌파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예, 좌파는 앞으로 일본화가 될 겁니다. 분명히요. 지금 전부 다 공짜, 25만원 주면 다 박수 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요번에 25만원 준다 해가지고 아마 표가 많이 찍었을 겁니다. 예, 거의 좋아할 게 못 되죠. 예, 하여튼 제가 종목은 따로 이야기해보이 보십시오. 이 음식료가 이렇게 고점을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흘러내려 버립니다.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후유증이 큽니다.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음식료가 나갔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요. 삼성화재도 어느 정도 다 왔거든요. 삼성화재도 거의 엄청나게 폭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거 나가는 거 구간이거든요. 삼성화재도 그렇고요. 이게 나가는 구간, 이게 나가면 이래 됩니다. 삼성화재는 좋은 종목이니까 1위까지는 안 갑니다. 삼성화재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예,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이 자리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니까 잘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 가지기 위해서는요, 삼성전자가 가야 됩니다. 이 변동성이 심할 때 삼성전자를 반드시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위치를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노래를 불렀죠.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를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일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 빠지면 이게 놉니다. 이거 조금 전에 봤죠? 조금 전에 롯데칠성 봤죠? 롯데칠성 1위 간 거 봤죠? 자, 롯데칠성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칠성을 길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칠성이,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걸 깨지 않습니까? 요번에는 삼성전자가 이기 놓습니다. 이기 놓거든요. 이기 놓을 차례입니다. 예, 이기 놓을 차례거든요. 삼성전자가 요 모양이 놓을 차례입니다. 요 모양 놓고 나면 이겁니다. 이래 흘러내리거든요. 예, 3장 10분이 어제 점상 같기 때문에 한 방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한 번 더 빠질 수 있거든요. 한 방 더 가고 3, 4일 안에 삼성전자는 이래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고 나면 이게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수요일 날 실적 발표하거든요. 실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수주 계약을 맺었다. 이 소식이 뜨자마자 이래 갑니다. 예, 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일본이 100원을 수출하면요, 우리나라는 98원 정도 수출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랄까 그 중에 40개국인가 38개국이 되는데요. 40개국으로 아까 읽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GDP 성장률이 2.6%로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중국이 4.9%고요. 우리나라는 요번에 2.6%입니다. 굉장히 요번에 발전합니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하고요, 현대차하고 하이닉스가 비행기가 있으면요, 이 비행기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예, 요거로 해가지고 이 동체를 갖다가 지금 비행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 날아가거든요. 이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주가는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뭐에 비례하느냐? 올해는요,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반도체 자동차가 가야만이, 물론 조선도 가야 되죠. 조선도 가고 무기도 가고 이런 것들은 야구로 말하면 3, 4번 타자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자동차입니다. 나머지는 1번에서 9번 타자에 있으면요. 음식료는 1번, 화재주는 2번, 3번은 4번, 5번, 6번 이런 거는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기라든지 이런 종목이 됩니다. 핵심은요.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기아차도 되겠죠. 요 세 종목이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주류입니다. 주류. 이게 큰 강입니다. 예, 이 큰 강이 이 바다를 이루듯이요. 이 큰 강의 물줄기가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하이닉스로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이 본류가 아니고요. 이 옆에서는 흘러나오는 지류입니다. 지류. 이 본류의 물이 삼성전자, 현대차입니다. 이게요.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주식시장이라고요. 주식시장은 수출하고 연동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요 모양이, 요번에 요 모양이 놓으지만 이게 놓습니다. 요번에는요. 그러니까 잘 가져가야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를요. 예, 제가 이거 오늘도 물론 제가 음식료도 사면 삼양식품을 사자 했죠. 삼양식품을 사자 했고, 만약 배를 사더라도, 예를 들어서 배를 사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배를 사도 삼성중공을 사자 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현재 비상하기 직전입니다. 예, 올해 24년도, 25년도, 예, 26년도, 예,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요. 그래 버리면요,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지금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거든요. 어차피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면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정권을 잃습니다. 예, 정권을 잃습니다. 빨리 야당이 검투세를 없애고 그런 걸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대차 입법을 없애고 이 엮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예, 표를 갖다가 저는요, 27년도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27년도인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버리면요, 저는 야당이 전다고 생각합니다. 100% 전다고 생각합니다. 100% 집니다. 지금 이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이 정책을 써버리면은 야당이 100% 집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가 아까 대만 지수 봤지 않습니까? 대만 지수처럼 이렇게 멀리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삼성전자가 빨리 가버리잖아요. 삼성전자가 미쳐버리면 장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막 이렇게 흔들면서 갑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마지막에 이겨놓습니다. 이게요. 삼성전자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래 갑니다. 삼성전자는요. 자, 하이닉스를 가는 모습을 제가 그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이래 갑니다. 하이닉스는 이래 갑니다. 이래 요 모양을 그립니다. 요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갑니다. 하이닉스는 요 모양을 그리고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누르면서 가고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이래 갑니다. 하이닉스가요. 자, 20만원대거든요. 20만원대를 끝 안 납니다. 예, 시총 2 종목이 20만원으로 끝낸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최소 50만원 갑니다. 하이닉스는 50만원 가고요. 삼성전자는 최소한, 예, 지금이 7, 4, 28, 28만원까지 갑니다. 30만원 갑니다. 예, 절반 가격이 가야 되거든요. 최소한, 지금 하이닉스가 18만원, 19만원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8만원이거든요. 예, 8만, 8이 16이네요. 예,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저평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재용이가 지금 재판을 합니다. 재판 하거든요. 27일 날 재판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무죄를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끝나버립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거든요.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안 할 겁니다. 앞으로요. 안 합니다. 최고 높은 데다 고소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안 하고, 이제는요, 이재용이가 실질적으로 이사로 출발합니다. 이사. 지금 이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용이는 지금 이사가 아닙니다. 삼성자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장이 아마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제를 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힘이 실립니다. 지금은 이재용이가 지금은요, 일단은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이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제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어느 정도까지요, 완전히 못 합니다. 지금 자기는 지금 한쪽 팔이 지금 왼쪽 팔이 고장나 있습니다. 이재용이는요, 오른쪽 팔만 흔들흔들거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른팔과 왼팔이 다 아파서 지금 뭐라고 있습니다. 이재용이가요. 그러니까 요번에 27일 날, 예, 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은 저는, 예, 아마 삼성전자가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요런 자리를 27일 이후에는 지금 삼성전자 이 자리거든요. 거의 현재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요런 자리를 만들 때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를요. 이게 나옵니다. 요번에 삼성전자 모습이 지금 현재 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요 자리는 건넜거든요. 현재 한 요 정도 와 있습니다. 요 정도 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예,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 있습니다. 이 정도 와 있거든요. 자, 27일 날, 예, 27일 날, 예, 한번 볼까요? 이재용이가 27일 날 재판합니다. 이재용이가, 보십시다. 예, 경영권 내달 27일 날, 예, 이게 5월 27일이거든요. 예, 한번 봅시다, 이게. 이재용 항소심 내달 27일 시작이다. 아, 이제 시작인가? 그러나요? 한번 볼까요? 예, 2월 5일 날 17개 전부를 무죄를 선고받았다. 됐고요. 검찰이 아마 요번에는 아마 이 공판할 때 이제 잠깐만요. 또 27일부터 또 시작한다네요. 한번 봅시다. 공판 기준일을 5월 23일 3시로 정했다. 이 27일 날 이게 항소심을 한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첫 공판이니까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잘 봐야 되거든요. 이게 27일 날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24년도 5월 8일이네요. 이게 보십시오. 10년 이상 소요가 된답니다. 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CEO를 갖다 놨고요. 1심에서 3년 5개월 걸리고요. 2심은
10년 이상이 소요가 된답니다. 하하, 네, 참. 96회 출석했다. 예, 이 보십시오. 이 참. 참, 나라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나라 대기업의 세계적인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재용이가 회사를 움직일 맛이 나겠습니까? 예, 예, 이 항소심이, 27일날 열리네요. 27일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 27일날 항소심 재판이 27일날 열린다. SK하고요, 다 같이 물립니다. 구강모하고요, 최태원이하고 같이 가는 날입니다. 27일날요. 참, 검찰도 참,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제는 그만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요. 예, 누구의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요, 이 반도체 지원법이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째 이렇게까지 하는지 보십시오.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 참,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는 거 보십시오. 예, 참, 이게 아마 10년 동안 할 수 있다 그러네요. 아직까지 멀었네요. 하여튼요. 예, 그래 되면은, 사법 리스크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아, 예, 아직까지 10년 동안 할 수 있다 그러네요. 보니까, 예, 1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요, 최종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국정농단에 10년 가까이 지속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된다. 예, 한번 볼까요? 최종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예. 그런데 보십시다. 이게요, 예, 2심 혹은 상고심까지 갈 경우, 검찰 수사기관이 까지 합치면은 10년 이상의 소요가 될 수 있을 것 가정된다. 예, 예, 27일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공판하는데, 2심 공판 준비 기일 예정이다. 공판이 뭐죠? 공판이 자, 공판 기일에 재판이 끝나는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십시다. 이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인이 항소를 이유를 판단합니다. 자백 시간 기일 동안 경우 공판 횟수가 1, 2회 정도로 짧습니다. 예,
이 공판하고 나면요, 아마 꼭 끝난다 그러네요. 아마 27일 날 거의 끝나네요. 보십시오. 항소심 경우에는 1심 판결에 대해 가지고 항소 이유를 판단합니다. 예, 자백 사건일 경우 공판 횟수가 1, 2회로 아주 짧다고 나오네요. 예, 이 짧다고 나옵니다. 아마요, 짧을 것 같거든요. 이거 보니까 그 무죄가 나와버리면은, 예, 공판 기일요. 한번 더 볼까요? 예, 이 공판이 아마 짧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1, 2회로 끝난다 그러네요. 예, 항소가 하면요. 항소를 하면요. 거의 보십시오. 예, 항소가 판결서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판결서를 송달된 할 수 있다. 아마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예, 항소할 때 여기서 아마 좋은 내용이 나오면요. 예. 아마 1, 2회로 거의 끝나거든요. 아마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법원에서 항소 기각을 시켜버리면요, 끝나거든요. 저는 아마 27일 날 아마 항소 기각을 시킬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요. 그래 버리면요, 삼성전자는 헐헐 날아갑니다. OECD 국가처럼요. 우리나라가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이런 자리이거든요.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거든요. 삼성전자가요. 이런 자리에 와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요, 27일 날 만약 항소할 때 막 기각을 시켜버리면요, 재판부에서, 그러면 삼성전 이래 갑니다. 뭐 엔비디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엔비디아하고는요, 거의 100% 저는 100% 장담합니다. 지금 엔비디아하고도 안 해도요, AMD라든지,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다가 HBM을 갖다 넣어도 지금 매여집니다. 모자랍니다.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공급은 딸리고요. HBM이요. 엄청나게 딸립니다. 삼성전자 실적은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오너 리스크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조용합니다. 오너 리스크가 없어지면요, 삼성전자 이래 갑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를 주식을 보자고요. 다우 신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거의 신고가, 예, 중국 신고가 달리고 있죠. 항생 신고가, 일본 신고가, 대만 신고가, 다 역사적인 신고잖아요. 베트남 역사적인 신고가, 예, 인도 역사적인 신고가, 호주 역사적인 신고가. 호주 한번 보자고요. 호주도 역사적인 신고거든요. 자, 호주도 역사적인 신고를 썼습니다. 영국도 역사적인 신고를 달리고 있고요. 독일도 역사적인 신고고요. 프랑스도 역사적인 신고고요. 러시아도 지금 엄청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러시아도 신고가를 달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지금요, 팅튀면 바로 이게 나갑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오너 리스크 때문에 안 가거든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엔비디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상관이 없고요. 삼성전자에 지금 호재가 뭐냐면 특별배당이 있습니다. 특별배당을 영업이익이 만약에 6조가 나온다 칩시다. 예, 그 다음에는요, 현금 흐름표에 6조의 당기순이익이 넘으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현금 흐름에서 현금 유입으로 인한 그 이익이요, 만약 3조가 생기다 칩시다. 3조가 생기다 칩시다. 그러면요, 투자 활동으로 만약에 2조를 씁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1조 정도, 2조가 넘으면 1조가 남지 않습니까? 1조 이거를 갖다가 주주들한테 특별 배당을 합니다. 예, 특별 배당을 그러면 1조니까 1조 반 정도가 한 5천억이네요. 뭐 10조만, 만약 10조다 칩시다. 10조면은 6조다 칩시다. 6조 3조입니다. 3조 이걸 특별 배당을 합니다. 그 특별 배당은 액수가 아마 12,000원 정도 됩니다. 12,000원요. 아마 24년도까지는 특별 배당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아마 특별 배당을 합니다. 요 앞에 우리 여행사에 하나투어가 배당을 엄청나게 줬거든요. 이거 특별 배당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하나투어가 초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하나투어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하나투어 한번 볼까요? 하나투어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나투어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하나투어가 이리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요 특별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특별 배당 실시하고 이리 쭉 빠졌을걸요? 하나투어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투어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예, 예, 하나투어가 특별 배당을 실시했거든요. 요 언제입니까? 볼까요? 예, 예, 하나투어 특별 배당을 볼까요? 하나투어 특별 배당을 실시했을 겁니다. 예, 하나투어가 특별 배당을 했거든요. 예, 하나투어가 특별 배당을 했습니다. 예, 하나투어가 특별 배당을 갖다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특별 배당 한번 볼까요? 여긴가? 하나투어가 특별 배당을 하고요. 아마 주가 급락이 나왔을걸요.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400원 주등기요. 22년도에 배당을 안 줬거든요. 23년도 배당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배당을 5천원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5천원을 주었거든요. 하나투어가 이렇게 주었습니다. 4월 1일이네요. 배당락이요. 4월 1일 날 한번 볼까요? 4월 1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자도 잘 외워놔야 됩니다. 자, 4월 1일 날 배당락 걸리거든요. 자, 여기가 3월 27일이네요. 자, 보십시오. 이 특별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3월 27일이네요. 예, 보십시오. 특별 배당을 실시하고 난 다음부터 이 급락이 나와버렸거든요. 여기 특별 배당, 자, 나중에 삼성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자,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 이게 나옵니다. 이거 나올 때 파는 게 아닙니다. 자, 삼성전자가 마지막 이기 나오거든요. 이기 나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야, 하나투어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이래 갑니다. 이래 가면 보십시오. 이 자리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래 내려오면은 한 번 더 이 자리 가면은 끝이다라는 걸 잘 외워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모습을 나중에요. 이래 올라갑니다. 이래 올라가면요. 이 고점 치지 않습니까? 이게요. 자, 짱대 한번 3개 놓습니다. 3개. 1개, 2개, 3개, 4개 놓습니다. 자, 짱대 양봉이 신고가에서 4개 정도 놓습니다. 4개요.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자, 이런 1개, 2개, 3개, 4개 놓습니다. 이렇게. 여기 팔아야 됩니다. 팔고요. 예,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꼽아버립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한 번 더 사고요. 여기서 사든지, 여기 좀 옵니다. 여기 옵니다. 오거든요. 여기 옵니다. 여기서 한 번 사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전 고점이 나온다고요. 이 전 고점이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팔아버리면요. 더 이상 막 보면 안 됩니다. 이 배당 준다 해놓고 다 늘자 죽이버리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제 이 특별 배당을 실시해버린다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좀 있으면요. 요 200에서, 여기서 이래 올라탑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삼성전자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이제. 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삼성전자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자리가 좋습니다. 보십시오. 이 정도 또 이리 갈 겁니다. 이렇게요. 이리 갈 겁니다. 아마 이 고점도 넘기겠죠. 하나투어가. 예, 넘길 겁니다. 근데 특별 배당을 실시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짱대 목이 나오면요. 요 자리까지 갑니다. 요 자리 깬단 말입니다. 이 자리요. 이 자리 깹니다. 고점에서 이런 음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 더 올라가면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또 200에서 터치하지 않습니까? 또 나갑니다. 이게요. 참 좋은 종목이죠. 배당을 아까 봤지 않습니까? 400원 주다가 안 주고 하다가 특별 배당 5천원을 주버리지 않습니까? 이래 됩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예, 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잘 가져가야 됩니다. 이 롯데 제가 상한가 맞고 난 다음부터 급락이 나왔거든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예,
예, 하여튼 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예, 소득 대비 주거비가 가장 쌉니다. 예, 그거를 잘 알아놔십시오. 요 있네요. OECD 더 나은 삶 지수를 소개했는데 한국 주거비 항목은 42개국 중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14%만 주거비에 가장 쌉니다. 이래 놓아 있지 않습니까? 예, OECD 국가가 42개국이네요. 42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 가장 저평가돼.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부동산과 주식은요, 예, 부동산하고 주식은요, 똑같이 간다고요. 우리나라 수준이 OECD 42개국이지 않습니까? 42개국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최고 꼴찌거든요. 꼴찌지 않습니까? 꼴찌거든요, 꼴찌. 그 주요 국가 17개 국가가 있으면요. 17개국 중에서 최고 꼴찌입니다, 꼴찌거든요. 주가도 최고 꼴찌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이요. 자, 우리나라 주가 수준이, 예, 삼성전자로 볼게요. 삼성전자가 아마 지금 이제 꼴찌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비행기로 따집니다. 이렇게요. 비행기로 따집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있으면요. 자, 좌측 날개가 주가입니다. 주가. 예, 우측 날개가 부동산입니다. 예, 부동산이 OECD 국가 42개국 중에서 꼴찌라 했지 않습니까? 꼴찌. 예, 17개국 주요 국가 중에서 DS 1위입니다. DS 1위. 주가도 DS 1위입니다. 주가도 DS 1위거든요. DS 1위입니다. DS 1위거든요. DS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주가도 DS 1위, 부동산도 DS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는 저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주가가 올라가면요, 부동산도 저절로 올라갑니다. 예, 제가 이 부동산 예찬론자도 아니고요, 주식 예찬론자도 아닙니다. 예. 반드시 주식을 사야 될 이유를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가야만이 우리나라 지수가요, 이런 다우처럼, 나스닥처럼 이래 갈 수 있습니다. 나스닥처럼 갈 수 있고요. 대만처럼 갈 수가 있고요. 대만처럼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대만처럼 갈 수 있는데, 왜 삼성전자가 안 가면요,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여 밑에 있기 때문에 안 갑니다. 여 밑에 있기 때문에 안 가거든요. 예, 27일 날 항소 기각을 시켜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항소 기각을 시키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갑니다. 이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아마 저는 올해 안으로 금투세를 없애버리고요. 금투세를 없애버리고 금리 인하는 하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금리 인하하고 금투세가 없어지고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요. 예, 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OECD 42개국 중에서 꼴찌거든요. 뒤에서 꼴찌입니다. 예, 주가도 뒤에서 꼴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자, 비행기가 있으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있으면 오른쪽 날개가 정상적이고 왼쪽 날개가 정상적일 때 비행기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도 지금 고장이 나 있고요. 주식시장도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 이 국민성인데, 국민들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국민이요. 국민들은요, 의식이, 우리나라 의식이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성들은요.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예, 여당이 찬성하면 야당은 반대하고요. 여당이 오른쪽으로 가자면은요, 야당이 있으면요, 여야가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이 전부 반대입니다. 여당이 오른쪽으로 가자면 야당은 왼쪽. 따로 놀잖아요. 사람이 오른발과 왼발이 있으면요, 여야가 가면 같이 오른길이면요, 만약에 산을 올라간다 칩시다. 여기 정상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왼발 오른발이 있으면요, 야당과 여당이 있습니다. 이 오른발은 밑으로 가자 그러고 왼발은 위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와 경제는 한 몸이거든요. 이 정치가 지금 이 삐그덕삐그덕거리고요. 이러니까 이 정치가 이 후진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정치와 경제는 한 몸입니다. 한 몸요. 정치 경제는 한 몸인데, 저는 야당 편도 여당 편도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예, 시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물꼬를 잘 트야 됩니다. 야당이요. 야당이 지금 수프갑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근데 야당은 수프갑이지만은 여당은요, 대통령은 칼자루를 쥐고 있고요. 야당이 아무리 잘 들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당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 칼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집행은 누가 합니까? 집행은요, 돈을 집행하는 데가 누굽니까? 행정부가 집행을 합니다. 행정하는 사람들이 다 집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아무리 칼날이 거세도 여기서 행정부에서 휘둘지 않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여야가 잘 맞춰가지고 시장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큰 핵을 끊는 횟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